예,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에서의 어떤 긴축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되었던 뭐 테이퍼링 강도가 되었던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일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 일단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오전에 일단은 낙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었다가 지금의 일정 부분은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간만에 좀 긴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하락으로 그냥 빠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횡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번 시장의 이 반등 자체가 이전의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106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있죠. 올라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일단은 깨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이 흐름 자체는 살짝 깨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자,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이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60분봉상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아직까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시작됐던 60분봉 차트 자체는 이미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반등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부분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 깨지지 말아야 되는 지수권은 986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986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추세가 일단 빠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그어드리도록 하죠. 좀 더 정확하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한번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호장이 지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반등 수준 자체가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두 가지를 지금부터는 체크를 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붕괴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긴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긴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추세 자체가 깨진 거는 좀 됐어요. 역시 예전에 우리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현금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자체도 일단 그런 부분이었고, 깨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역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으로 빠지고 있을 때는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밑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추세를 못 넘는 모습이 보이면 현금화, 또 밑에서 매수를 했다가 위에 추세를 못 넘는 모습을 보이면 현금화, 또 밑에서 매수를 했다가 추세를 못 넘는 모습을 보이면 현금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번 지금의 고점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의 지수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47포인트, 3048, 3050이라고 잡을까요? 그냥 3050포인트 언저리가 일단은 저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좀 크게 해드리도록 하죠. 3050포인트 언저리가 일단은 고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색으로 확인.
자, 그래서 이 3050포인트 언저리를 근데 돌파를 딱 하는 순간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 게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코스닥 시장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춰 있는 부분은 여기가 일단은 멈춰져 있는 지수권이고요. 지수권 또 적어 드릴게요. 3024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3024포인트가 일단은 돌파가 되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야지 60분봉상의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고 3024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으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에서는 일단 먼저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11%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미리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에 한번 나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항받을 가격권은 지금 27,000원 언저리로 보고 있으니까 27,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는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시장 안에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은 중공업 관련된 조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선주 관련돼서도 일단은 문자를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LNG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유럽 지도를 한번 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구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요번에 그 조선주가 강세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들어가지고 LNG 가격 폭등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NG 가격 폭등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의 이제 시베리아 부분에서 일단은 러시아 석유를 이제 캐서 어떻게 보내냐 하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독일 쪽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티크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독일 쪽으로 바로 쏘는 독일 쪽으로 바로 쏴야 되는데 폴란드로 갔네요. 독일 쪽으로 쏘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원래 있던 라인은 이거고요. 지금 새로 만든 라인 자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은 밑에 있는 라인에서 LNG를 공급하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LNG 폭등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유럽에서 LNG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키 자체를 러시아가 잡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진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LNG 부분을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누가 있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LNG 부분은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파이프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서양을 파이프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LNG 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오늘 동서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서 식품이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커피를 마시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 사용량 감소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이전부터 언급해드렸던 금융주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대주전자재료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주는 우리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기준선 자체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번에 반등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가격 기준을 보면 11만 2천원 가격권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 반등 중입니다. 유진테크는 기술적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세요. 기술적 반등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올라오면은 뭐에 추세선에 부딪힐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NS텍 오늘 반등 중입니다. SNS텍이라든지 EUV 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에서도 이쪽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NS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상승에서의 저항 자체는 36,500원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6,500원 위에서 안착하면은 그냥 몰고 가고, 만약에 36,500원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물량을 조금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파라다이스 오늘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파라다이스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저는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건 개별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최근에 사행 사업 자체를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카지노 업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가 진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코로나가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랜드가 됐든 파라다이스가 됐든 둘 중에 한 종목은 중기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 놓으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하는 부분 일단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화이팅입니다.